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파행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제구 한국일보 회장이 편집국을 봉쇄한 것이 지난 6월 15일입니다. 오늘로 2주 가까이 신문 아닌 신문을 찍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이 창간 60돌인 종합일간지에서 기자들이 느닷없이 편집국에서 쫓겨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일보가 정상화의 길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나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사태의 전말과 앞날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볼까 합니다. 오피니언부 최원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금한 것부터 좀 물어보죠. 네. 오늘도 한국일보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지금 누가 어디서 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일보 편집국은 원래 그 서울 남대문로 한지빌딩의 1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편집국이 봉쇄된 뒤로 지난주까지는 이제 편집국 간부 7명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편집국 안에서 신문을 계속 제작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간부들이 더 이상 편집국에 나타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지금 신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편집국을 빨리 열어서 정상화를 시켜라 라고 주장하는 기자들이 편집국 밖에서 계속 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분들이 좀 그런 압박을 느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대다수의 기자들을 배제하고 신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편집국 밖에서 신문을 제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은 한국일보 그 만들어지는 신문이 제 꼴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일보 편집국 전체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면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10명 남짓이라고 하니 그 2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하는 꼴이 돼서 아무래도 신문이 제대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에 나온 한국일보 보시면 기사 끝에 이제 응당 달려 있어야 되는 기자 이름 대신에 한국 그 연합뉴스가 붙어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그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이 없어서 통신사 콘텐츠들을 모아다가 편집하고 있는 모양새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짝퉁 한국일보다 연합일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을 연합뉴스에서 낸 시론을 거의 그대로 베껴다가 실었던 또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그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결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원회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중앙일간지가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사설을 전면적으로 표절하는 것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문 제작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기자들 그리고 논설위원들, 지금 이분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 이분들은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있고요. 그 매일 이제 회사로 나와서 봉쇄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편집국을 용역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편집국으로 통하는 통로에서 그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편집국 문 앞을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이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그 기자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1인 시위를 벌이고도 있습니다. 그 이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기자로서 기사를 쓰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그 불만이나 억울함을 많이 토로를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사태가 크게 불거져서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쓸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자인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자와 논설위원들이 이른바 하루아침에 쫓겨난 셈인데 쉽게 연상되는 게 1970년대 이른바 그 조선동아일보 사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경우보다 더한 상황 아닌가요? 그 사실 언론사 사주가 자기 뜻을 기자들이 거스른다는 이유로 용역을 동원해서 편집국을 막고 기자들을 쫓아낸 일은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70년대에 말씀하셨던 그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에 저항해서 이제 언론인들이 대량 해직한 일도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고요. 뭐 이 정치 권력의 부당한 힘이 작용했던 70년대랑 지금 언론 사주의 어떤 잘못으로 일어난 일과 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사태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언론 자유를 그 부당한 힘이 막고 있다, 이런 큰 틀에서는 뭐 같은 일이라고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때문에 이제 그 70년대 해직당했던 언론인 선배들이
한국일보 사태에 가장 우려를 던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기자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동아투인 출신의 성유보 전 해직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 자유는 기자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영혼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론 자유가 이제 개별 언론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일보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는 한국일보 바로 세우기 위원회, 약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바위, 네. 이런 모임도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일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직 사원을 포함한 외부 인사들 한 110명이 참여한 위원회고요. 그 이들이 요구하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편집국 원상부 회복과 신문 제작 정상화, 그리고 장제구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한국일보 경영 정상화, 그리고 한국일보의 새로운 미래 발전 모색, 이 세 가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박병현 전 한국일보 사장과 같이 한국일보 전직 사우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소설가인 조정래 씨나 신경숙 씨, 시인이신 신경림 씨, 김초혜 씨,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박찬종 변호사, 나승철 서울 변호사회 회장, 이렇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일보의 이제 필진으로서 지면에 기고를 하셨던 분들도 대거 참여를 했고요. 정치권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편집국 봉쇄가 언론 자유를 해친 아주 잘못된 일이고, 한국일보 편집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는데 이제 다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한명숙 민주당 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이런 정치인들이 그동안 한국일보 현장을 방문하고 기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몇몇만 봐도 이 한국일보 사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 관여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도 이제 한국일보 기자들한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한 시민은 그 더운 여름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고생이 많다, 그래서 수박 40통을 보내가지고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이른바 한 목소리를 내는 사태, 참 네. 보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 한국일보 사태의 원인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네. 그 한국일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현재 한국일보의 대주주인 장제구 회장이 그 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제구 회장은 동생인 장제국 회장의 뒤를 이어서 2002년에 한국일보 경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채권단에게 그 큰 규모의 증자를 약속을 했었고요. 근데 그 뒤로 장 회장이 했던 증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고, 그 대신에 이제 주주임을 내세워서 회사 돈을 마구 빌려가거나 이런 일들로 경영을 부실화했다. 노조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불거진 게 이제 2006년에 있었던 그 한국일보 오래된 그 중학동 사옥 매각 문제인데요. 그때 이제 중학동 사옥을 매각을 하면서 한국일보가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끝나면 싼값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놨었는데, 2011년에 막상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 장 회장이 자기 개인 빚을 갚기 위해서 우선 매수권을 포기했던 사실이 그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었다면 새 사옥에 입주하면서 200억 원의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결과로 이제 한국일보는 새 사옥에 입주도 못하고 현재 한 집 빌딩에서 월세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 장 회장의 비위 사실을 지금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난 4월 말에 중학동 사옥에 대한 우선 매수권 포기 문제로 이제 회사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게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 때문에 이제 장 회장이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이영선 국장을 경질하는 인사 발령을 냈었고, 그 노조랑 편집국 기자들이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인사다,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켰고요.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편집국 봉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회장의 비위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데 검찰이 좀 수사를 신속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이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노조 쪽에서는 고발한 지 2달이 다 됐는데도 피고발인인 그 장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발인이나 참고인, 주변 조사 등이 다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피고발인인 장 회장만 수사
그 소환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국일보 안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지금 회사와 노조 쪽이 좀 강경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물밑에서든 어떤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난주부터 그 대화는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노조로서는 이제 하루빨리 편집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것이 절실하고, 회사로서도 뭐 짝퉁 한국일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파행 지면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화에 나선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지난번에 회사가 냈던 그 인사발령 조처를 좀 수정을 해서 그런 선에서 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가 보시기에 한국일보 사태가 제대로 좀 풀렸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일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이자 해결할 열쇠는 장제구 회장한테 있는데요. 그렇겠죠. 그 노조에서는 이제 장 회장의 또 다른 비위 혐의도 포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직원들과 약속을 어기고 회사 돈을 유용한 것이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뭐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대주주로서 그 자기 그 권리를 내세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 회장이 끝까지 자기의 대주주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지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했던 한국일보가 과연 매체로서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루빨리 기자들이 편집국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한국일보가 제대로 기존처럼 신문을 내는 것이 좀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좀 노사가 빨리 그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일보가 어떤 신문인지는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의 입을 빌려서 규정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신문으로 부를 수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쓰레기 종이 뭉치.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지난 6월 18일에 낸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한국일보는 이른바 사회적 공기라고 부르는 언론 본연의 임무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족벌 언론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지금의 한국일보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일보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부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